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루를 먼저 본다라면요. 시장의 하루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은 장중 우리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현재는 오후장의 조정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난히도 우리나라 시장은 따져봐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해소가 된다라면은 다른 나라 올라가듯이 좀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는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주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린다라면은 유가에 대한 안정화 나타나면서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지수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대에도 강보합 이상에서 크게 출발을 했는데, 자, 오늘 장중에 한미 연합으로 해서 북한발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자, 일단 미국 내에서도 여론의 조사가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내 안에서도 이 미국의 가장 최대 안보의 문제는 북한이다. 자, IS보다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라는 여론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여론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면은 미국과 한국에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고강도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북한은 그냥 있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면서 도발의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우려점으로 오늘 현재 지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의 시장 흐름들은 장 초반대에 플러스 0.69, 그러니까 플러스 0.7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전강 후 약으로 시장 조정세가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11포인트대까지, 그러니까 1900포인트대까지 지지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추세는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코스닥이 조금은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반등 추이가 좀 빨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때만 해도 역시나 0.78% 강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코스피보다 좀 더 깊은 마이너스 1.19,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조정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흐름은 약세의 모습이지만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을 살펴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온도차가 종목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개별 종목으로 해서 시장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서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의 온도 차이를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변동성을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종목. 자, 이강무 멘토의 종목 세일즈. 오늘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유가 등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가 등락에서 가장 최선호주, 가장 강한 정유 중에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유가가 하락되어도 유가가 반등되어져도 모두 다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6천 원에 매수 편입되어서 지금 현재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18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했을 때 18만 원 선을 딱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유가가 얼마만큼 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느냐? 자, 지난주 시간에 가장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딱 부러져서 얘기해서 18만 원이 아니라 WTI 60달러 될 때까지 꼭 지고 가겠습니다. 자, 아마도 60달러 되는 때까지 시간이 빨리 찾아온다라면은 물론 이 단기 상승은 커지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도 이 종목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은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에 대한 상승 추이가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가 SK이노베이션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은 제시해드린 18만 원 선까지는 지난 2012년도 고점대 가격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10% 가까이 수익 중에 있지만 만약에 유가의 등락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SK이노베이션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또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소개하기 앞서서 투자 고지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각자 투자에 꼭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네, LG이노텍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왜 시장에 대한 변동성보다 이 종목이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자료와 함께 LG이노텍에 대한 얘기들을 건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 화면을 보시면 각자 HTS에서 공시되고 있는 LG이노텍에 대한 사업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가까이 보도록 하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LED BLU, 그러니까 백라이트 유닛, TV 쪽 판매량과 그리고 모바일 제품군, 특히나 카메라 모듈과 터치 스크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도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군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 오토모티브로 해서 이미지 센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지 센서로 해서 제가 크게 강조드렸던 종목이 지스마트 글로벌이었는데 무려 작년 주가 상승률이 6배에서 7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이미지 센스, 그러니까 CMOS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LED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소 이 사업은 좀 약세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사 안에서 전반적인 IT 부품주를 하는 회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종합적인 사업의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LG전자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LG전자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발표를 했었죠. 스마트폰 출시 G5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이 G5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열리고 있는 MWC를 지나고 이 상용화,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데는 본격적인 판매 시기가 되면은 이 G5에 대한 판매가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LG전자뿐만 아니라 G5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TV 시장에 대한 매출 처우화에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이 통합 솔루션이 아니라 광학 솔루션이 아니라 그 밖의 사업에서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기업이 왜 잘 되는지, 어떤 사업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종목을 바라보는 키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스마트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이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스마트카를 넘어서서 IT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IT에 대한 새로운 기기 형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스마트 토이라고 해서 뭐 VR, AR, 그리고 드론, 그 밖에 스마트카까지 넓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스마트카에 관련된 LG이노텍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스마트카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사업군 안에서 매출이 집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V와
그리고 모바일 쪽의 사업군에서 나타내는 광학솔루션. 사실 이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을 광학솔루션에서 만들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뒤쪽에 있는 게 연간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핸드폰 그리고 또 전자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기판, 소재가 상당수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LED 사업부가 유일하게 조금 매출 감소 추이, 적자를 조금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업을 축소시키면서 점차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사업부를 줄이면서 어떤 사업부를 키워가는지 바로 이 전장 부품, 특히나 차량용 부품 쪽에서 매출 추이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과 TV 쪽 판매량이 높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차량용, 그러니까 스마트카 쪽 이 전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매출 기여도 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4년, 15년, 16년 이 도표를 보면은 자, 2014년 대비해서 8.2%의 매출 성장표, 그 다음 2015년도에 10%, 그리고 2016년에는 13%대까지 이 성장폭이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차량용 전장 부품을 관심 있게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15년도에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바로 전장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IT 회사들이 얼마만큼 카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전장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마트폰에서의 삼성과 LG의 싸움이 아니라 차량용 전장 사업, 쉽게 말해서 스마트카를 두고 LG와 삼성이 새로운 시장에서 격돌한다라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LG이노텍이 이와 같이 차량용 부품 쪽에서 이미 실적을 실현하고 있고 실적 성장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대한 차량용 스마트카에 대한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나라 스마트카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선 삼성에서는 2015년도에 작년 연말 때에 차량용 전장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미 아우디와 BMW, 폭스바겐 쪽으로 해서 이 배터리 공급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2년여 전부터 해서 2013년도에 이 VC 사업팀을 꾸렸고요. 그리고 2014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기여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스마트카를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이미 일찌감치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카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메가트렌드로 갈 수 있는 전기차, 역시나 이 삼성 못지않게, 삼성 SDI 못지않게 이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현대차에 대한 역할도 여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차도 이미 일찌감치 자율주행 차량으로 해서 반도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에 대한 전기차 공급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올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현대차의 새로운 신차 제네시스 EQ900, 네. 그 부분에서 HDA,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시작화에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분에서 LG이노텍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카에 대한 핵심 사업 가장 첫 번째에 대한 노력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LG가 얼마만큼 이 삼성과 격돌을 준비하고 있느냐? 차량의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삼성과 새로운 시장을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IT 부품주들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차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적인 부분들을 LG와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이라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의 SDI가 있겠고, 그리고 전장 부품으로 해서 IT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삼성전자, 삼전, 그리고 삼성전기, 이와 같은 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자, 그리고 LG 이노텍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 LG 이노텍이 삼성전자와 어떤 부품을 가려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은 자율주행과 앞으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ADAS인데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앞으로 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 IT 쪽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ADAS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차량 쪽으로 앞으로 지능화 될 수 있는 차량용 부품 사업이라 될 수 있겠고요. 이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IT 기술화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이 주력 포인트가 LG 이노텍이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느냐. 자, 보시는 화면은 LG 이노텍이 만들고 있는 부품입니다. 카 인포테인먼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듈 기능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모터와 연동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만드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시스템과 가장 밀접하게 시스템된 기능이 ADAS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LG 이노텍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IT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판들과 그리고 핸드폰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고, 그 밖에 차량 안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모듈과 그 밖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군 안에서 이 기판이라든지 LED 조명에 대한 사업들을 차량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품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마트 TV 쪽의 사업들이 그대로 연결고리,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돼서 차량용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선 이 도표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품들을 봤는데, 자, 일단 그러면 차량용 쪽으로 이미 삼성보다 2년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용 쪽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지의 추이인데요. 자, 일단 LG 이노텍이 차량 부품 쪽으로 해서 수주에 대한 상황입니다. 2012년도 때부터 해서 2016년까지 성장폭이 한눈에 보이고도 있고요. 자, 일단 이와 같은 수주로 따내서 매출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것은 LG 이노텍의 차량 부품 사업부만 실적 추이를 따내놓은 것인데요. 자, 2012년도 1분기 때부터 지금 앞으로 2016년 하반기 때까지 계속해서 매출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추이라면요, 전체적인 매출 추이에서도 계속해서 차량 부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연도별로 이 막대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2016년 예상 추이입니다. 자, 2015년도과 비교했을 때 LE 사업은 축소시키는 반면 그 밖에 광학솔루션, TV와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 추이를 안정화되는 모습들이고요. 그 밖에 차량용 부품 쪽에서 특히나 올해 크게 성장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스마트카, 차량용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포인트였고요. 자, 그렇다면 LG 이노텍 왜 지금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가 흐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세한 매매 전략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LG 이노텍의 가격 매매 전략입니다. 자, 일단 LG 이노텍은 최근에 바닥권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추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밴드는 86,500원에서 88,500원 사이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조정되었던 자리들을 위협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8만원에 대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격적인 매매 전략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LG 이노텍은 지난해 하반기 때에 LG전자의 반등, 그러니까 전기차 반등에 따른 추이에 따라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연초 때부터 해서 조정권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멈추고 반등 추이에 목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반등을 이끄는 것은 G5에 대한 성장 속도도 있겠지만 앞으로 차량용 부품 쪽에 대한 성장성을 두고 반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밴드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지난 몇의 고점에 매물대 10만 선까지 1차적 목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성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추세로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태까지 스마트 토이에 대한 한 일부분으로 해서 스마트 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요. 자, 안전하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겨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이 종목 꼭 참고하셔서 또 안정적인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종목을 소개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있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을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전주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고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에서 만나게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종목 세일즈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